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약보합이요.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났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상단선 찍었어요. 첫 번째로 찍은 날입니다. 304.65. 예, 304.65를 찍었죠. 305.10까지 찍었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 내리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게 확 내리려면. 근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 안 했어요. 예. 979억 샀습니다. 예. 그러면 찍기만 하고 내리진 않는 거죠. 자, 주봉은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다음 주에 되면 이제 또 올라와요. 또. 그죠? 또 올라오잖아요. 하단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못하죠. 이게 내릴 수 있는 폭이 이만큼씩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이 상태면 다음 주에 매도하기 좋은 자리는 한 요 정도 되잖아요. 309 정도. 309 정도예요. 다음 주 되면 한 309 위로 가면 이제 해볼 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여기죠. 여기. 요 구간. 요 구간이 지금 하락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어쨌든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시간대에 가서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락하려면 1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0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려면 어차피 1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1구간에 연속된 개수가 몇 개냐,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식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3개까지 만들고 있어요. 3개. 여기만 잘 해결한다면 이제 5개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10월 31일이고, 예. 다음에 11월 7일, 다음에 11월 14일, 21일, 그쵸? 11월 28일. 그럼 여기까지가 1주, 여기가 1주죠? 1주, 2주, 3주, 4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주면서 12월 1주에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5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2월 1주가 되겠죠. 1주, 2주, 3주요. 3주. 그리고 4주차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월달이 되면 이제 1구간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2월 말에서 1월 초가 지금은 1구간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12월 말까지 지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수를 아래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1월 달은 폭락하는 거고요. 만약에 12월 달까지 이걸 위쪽에다 갖다 놓으면 1월 달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매도하기엔 이르다. 적어도 매도하려면 저는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요 3주에 음봉이 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3주에 음봉이 나야 4주차에 고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3주에 음봉으로 빠져야 4주차에 고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2주가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주가 꼭지가 되고 3주가 음봉이 나면 4주차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2주차의 꼭대기 또는 3주차의 시작? 그 정도가 매도를 본다면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이런 구조에서는
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급락이 오기 전에는 아직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봉 아직도 아직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솔직히 못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내리는 거지. 의도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때가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내일은 또 거기다 영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도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내려도 하락이 아니다. 진짜는 금요일이다. 금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좋아요. 금요일 이후부터는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여기가 목요일,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그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다 상승하고 있어요.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상승시키면서 투심도 일구간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 영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은 하락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해요. 근데 금요일부터, 여기죠. 금요일부터 하락을 시작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금에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이건 1주고 여긴 2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는 하락이 한 번만 와도 돼요. 그러니까 5거래 일 중에 하락이 한 번만 와도 돼. 그러면 하락으로 꺾이는 거예요. 하락으로 꺾여요. 근데 하락으로 만약에 꺾였을 때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 무슨 얘기냐? 다음 주 금요일에 상승하면 방향이 상방으로 다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되셨죠? 다음 주 금요일에 상승하면 방향이 위로 바뀌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하락하면 방향이 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상승한다라는 건 주봉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금요일날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봉이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하락해서 주봉이 나빠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3주는 하락 쪽으로 쏠리는 거고, 다음 주 금요일에 상승하면 3주 차에 다시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딱히 저는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 요 하단선을 무너뜨리느냐, TO 하단선을 붕괴하는 게 언제냐. 붕괴는 음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냥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와 계속 상승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뒤에는 계속 1구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구간을 두고 상승하면 1구간 쌓이고 그러니까 시간만 연장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주봉이 아직 내려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만 내려가면 뭐 할 거예요? 주봉이 밑에서 다 틀어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봉의 매트릭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봉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봉을 잘 봐야죠. 근데 언제든 일봉은 한 번만 제대로 내리면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은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언제 고점을 찍을 거냐는 거죠. 주봉의 고점이 언제냐. 주봉의 고점을 찍어야 일봉이 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보는데 결국에는 빠르면 다음 주고 늦으면 3주차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3주차가 지나서 고점이 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애매해져요. 양쪽 다 힘들어요. 매도도 힘들고 매수도 힘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 주 중에 고점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은 꼭 하락해야 돼요. 그래야 주봉이 망가져. 주봉이 망가지면 이제 3주 차에는 반등이 왔다가 이제 다시 내리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상승해서 고점을 찍는 지점이 주봉의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그 아래 위로, 그죠?
몇 포 사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10 언저리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310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포 정도만 고려해서 움직여 주신다면 뭐 저는 사실 바랄 게 없죠. 320만 안 가면 돼요. 320 가면 또 이제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고민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310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면 좀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내일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봉이 상승 마감하느냐, 하락 마감하느냐. 주봉이 상승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이제 상단선 위로 올라갔어요. 신기하게 다 찍잖아요. 다 찍습니다, 이렇게. 여긴 안 찍었나? 305.84. 안 찍었어요. 현물만 찍고 선물은 안 찍었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이거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 빨간색 요것도 같이 찍어주면 좋으니까 한 308 라인까지는 이제 갔다가 밀리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여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 여기도 지금 308이잖아요. 어쨌든 주봉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아직 없어요. 주봉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아직 없고, 보시면 아직도 이제 쌩쌩합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언제 죽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대로 가면 11월 넷째 주나 가야 죽일 수 있어요. 이걸 찍으면 셋째 주가 되고, 이걸 더 올려요. 더 올리면 여기 점선이 이제 저가에 딱 붙거든요. 그럼 얘는 쓴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되죠. 그러면 11월 1주, 2주, 3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월 세 번주 정도 되면 이제 TO 하단선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때 눌러서 음봉을 내면 이제 상승 추세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일봉 설명한 대로고요.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건 어차피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분들은 지금 굳이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차피 시간이 필요해요. 주봉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허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으로 찍어 누를 거 아니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계속 하단선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상승의 힘을 소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현재까지는 일봉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봉의 상승 추세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일봉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럼 일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힘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11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정도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다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봉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힘, 주봉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힘을 다 소진할 텐데, 그 이후로는 그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월봉도 상단선 위에 있을 거고 분기봉도 상단선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기봉은 하단선이 280대에 있거든요. 그러면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확인해야 될 건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힘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을 던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겠죠. 이제 그만 올리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선물 안 던져요. 그러니까 아직 더 그리고 싶은 공간이 있는 거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이 돈 들고 나는 더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싸움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지금이 이제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됐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 수준인 거죠. 왜냐면 아직 9월에 고가도 못 넘었어요. 9월의 고가가 320선에 있잖아요. 9월의 고가가 얼마냐면 319.37이에요.
그러니까 319.37을 넘지 않는 한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304니까 아직도 15%? 15%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에 못지않게 위에도 아직 버퍼가 있기 때문에 거길 넘지 못하면 결국에 이제 윗꼬리가 달릴 거고, 윗꼬리가 달리면 심각해지는 거죠. 11월 달에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12월 달에 내리겠다는 얘기고, 12월에 내리면 분기봉도 작살나고, 반기봉도 작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끝나고 반기, 분기 다 끝나면 이제 내년에 다 열릴 거잖아요, 아래.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양매도예요. 현물만 사지, 선물도 사실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옵션은 콜, 풋 다 팔아요. 미니는 오히려 풋을 사고 있으니까. 지금의 포지션은 강한 상방은 아니고, 양매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떨어뜨리지 않고 버텨보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공격적으로 매수 안 하잖아요. 여기서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단가가 확 올라가요. 지금 1조 원 정도 들고 있는데 그 단가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죠. 밑으로 내렸을 때도 수익이어야 팔았다가 또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조 원 정도를 왕창 사버리면 단가가 50%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언급할 게 없다. 잘 가고 있다, 위로. 잘 가고 있고, 주봉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발 악재가 뭔가 한 방에 오면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걸 다 뒤집어야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라면 아직은 주봉을 계속 위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하방을 보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굳이 외국인이 현물 사고 선물 사고 신나게 상방에 돈 때려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고버스가 오라요 라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수는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위치까지는 오고 있는데, 돈은 아직도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의심해 보면서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고점을 딱 찍게 되잖아요. 고점을 딱 찍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굉장히 밑으로 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어디다 둘 거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종가가 버틸 거냐 무너질 거냐. 고가를 찍고 나서 종가를 고가 근처에다 버텨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래쪽을 닫게 되는 거죠. 아래쪽을 닫으면서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빼가지고 윗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아래를 닫는 게 아니라 아래를 열게 돼요. 지금은 닫혀진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